행복이라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저도 가장 제가 인생에서 후회하고 안타까워한 것 중에 하나가 성공과 행복이 비례하는 줄 알았고 돈이 주는 행복이 정말 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아무리 드려도 여러분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할 거야.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혹시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떠세요? 돈이 많이 있고 싶죠? 네, 정말 많이 벌고 싶습니까? 그럼 막 한 100억, 200억 이 정도까지 벌 수만 있다면 그렇게 벌고 싶나요? 네, 그럴 겁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해도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지 한번, 제가 정말 행복했겠는지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소원은, 연극을 하면서 연극인들의 소원은 자기가 연극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공연장, 본인의 소극장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꿈을 다 꾸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로에 이렇게 만들어진 극장을, 이거보다 좀 규모는 작습니다만 6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제가 최초로 소극장 1개만 갖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항상 기도하고 소망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때쯤 되는 해에 정말 어렵게 작은 극장, 100석짜리 극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그 유명한 두레올이라는 소극장인데요. 두레올이라는 소극장을, 100석짜리 극장을 처음 만들었을 때 제 인생에서 지금 아무리 다른 더 행복했던 일을 떠올리려고 해도 떠오르지 않을 만큼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었습니다. 그 극장에서 매일 정말 무대에서 잠을 자고 객석에서 자고 집에 안 가도 너무 행복하고요. 하루 종일 거기서 연극 얘기를 하고, 무엇보다도 다른 데 항상 우리가 공연하려고 어디 막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여기서 해도 되고 24시간 해도 되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만끽하고 살고 있는데 공연이 너무 잘 됐던 거예요. 거기서 제가 연극 마술가게라는 공연을 오픈을 했는데 정말 마술처럼, 마법처럼 막 관객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돈을 많이 벌었던 겁니다. 6개월 만에. 그랬는데 우연찮게 제 극장 바로 앞에 건물에 임대라는 글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저 바로 앞에 건너편에서 소극장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극장, 여기를 제가 극장으로 꾸며서 좀 운영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장님이라고 했더니 그 앞에 극장을 보니까 매일 막 관객이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주가 그 능력을 인정을 해주셔서 그러면 우리 건물에도 극장을 한번 운영해 보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또 임차를 해서 거기에서 두레올 2관이라는 거를 만들게 됩니다. 욕심이 또 생기는 거예요. 와, 극장 2개나 생겼는데 내가 막 이제 더 만들어서 많은 권력도 갖고 싶고, 진짜 연극 그러면 손난목이라는 거를 다 알려주고 싶다라고 해서 두레올 3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1년 후에 두레올 4관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또 한 300석 정도 되는 규모로 조금 더 커졌어요. 여기서 끝내지 않고 저는 계속 돌진합니다. 그 다음에 두레올 5관이 아니라 이렇게 자꾸 막 5관, 6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극장 찾는데도 헛갈리겠지 해서 이름을 좀 더 좋은 이름으로 바꿔가며 제가 다른 아트홀이라는 극장으로 400석, 500석짜리 극장을 또 만들게 됐습니다. 이러면은 누구보다도 돈도 많이 벌었을 거고요. 맞습니다. 많이 벌었습니다. 연극인이 가난하다라는 이미지가 싫어서 어느 한 소년이 꿈꿔왔던 거를 이미 넘치게끔 저는 성취를 했던 겁니다. 결국 극장이 6개가 됐거든요. 정말 그건 뭐 비용으로 따져도 굉장한 고가의 금액이었고 남들도 굉장히 부자고 행복할 거라고 다들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때부터 저는 정말 피폐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점점 그걸 운영하는데 어떤 제가 예술인으로서의 그런 가치가보다도 그 수많은 회사들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는 정말 독해져야만 했고, 어떤 상업적인 일반 회사 대표처럼의 마인드도 가져야만 했고, 직원이 10명에서 20명, 30명, 40명, 50명이 늘어나면서 그 사람들의 그 뒷바라지와 또 그 공연장들의 어떤 사고가 나면 수습을 해야 되고, 뭐 조그만 조명기라도 떨어지면 전 그 극장으로 달려가고, 또
이 공연에 어떤 뭔가 펑크가 나거나 배우가 문제가 생기거나 모든 사람들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지나온 세월을 보니까 10년이었습니다. 그 10년간 제가 정말로 누구보다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복했을 거라고 믿고 있었겠지만 저도 착각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 여행을 한 번도 못 갔습니다. 10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와이프와 해외여행, 심지어 국내 여행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제 삶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냥 기계화 돼버린 걸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아하는 일에 제가 매진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왔지만 그것이 더 오버가 되고 넘치게 되고 욕심을 내게 됐을 경우에 오는 부작용인 것 같습니다. 여행이라는 거 많이들 돈을 모으고 내가 여유 있을 때 편안해지면 여행 가야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가고 싶을 때 바로 가셔야 됩니다. 그럼 나 지금 돈 없는데 어떡해요? 빌려서라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갔다 와서 그 힘으로 갔다 와서 다시 또 열심히 일을 해서 갚아 나가면 그것도 재미일 수 있고 행복일 수 있는 겁니다. 돈을 벌어야 될 목적이 생겼지 않습니까? 내가 여행에서 잘 놀았던 돈 이제 열심히 해서 갚아야지, 이런 목적이 있는 것도 어쩌면 삶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다 준비해서 여행 가시려고 하면요, 요즘 제가 이제 여행에 대한 중요성도 알게 돼서 여행을 막 다니려고 하는데요, 정말 안타깝지만 체력이 안 돼요. 산을 못 올라가겠어요. 중간쯤 가면 다 부탁합니다. 그만 가자. 이 산은 아름다운 거 충분히 알겠어. 누가 찍어온 사진 보면서 이런 분위기였니? 그럼 나도 갔다 온 걸로 하자.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쁜 거를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졌어요. 여러분은 젊었을 때 가고 싶은 곳, 여행 가고 싶은 거 다 다니시고요, 연애하고 싶은 거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많이 만나십시오. 괜찮아요. 저는 10명이고 20명이고 충분히 다 만나보고 재미난 생활을 보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쁜 짓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꼭 다음번에 행복해지기 위해서 지금은 이미 달콤하면 안 된다고 어떤 어르신이나 혹은 어떤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함부로 막 놀고 즐겁게 살고 나중에 네가 뭐 되려 그러니, 이런 얘기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행복은 적금을 드는 게 아니더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그때그때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써버려야 됩니다. 만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행복해라라고 강력히 주장을 하는 거고요, 10년 후에 이렇게까지 내가 악착같이 살고 열심히 살아서 10년 후에 꼭 행복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의 여행 스토리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당장 실행하셔야 됩니다. 너무 그렇게 반듯하게 깝깝하게 살지 않아도 이 세상은 충분히 열정이 있고 설레일 수 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재미나게 좀 더 과격하게 얘기하자면 막 살아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